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곽범입니다. 자, 최근 이 CES로 강한 상승 이후에 현재는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이 눌림이 좀 다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27일 장중 보시게 되면은 이미 한번 지켜주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최대한 이탈하지 않게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2026년 이 현대를 기준으로 하는 현대차 그룹 거기에 이 현대오토에버의 상승이 단기 최고점 약 53만 6천 원을 끝으로 여러분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차트상으로 깨지 않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전략적인 대응을 미리 세워놔야 앞으로 이 흐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 먼저 입장해 주시고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이나 댓글에 저희 공부방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뭐 저에게 이 문자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에 일치하지 않고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현재 저희 공부방 인원은 딱 1000분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제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1000분 이후로는 받을 수 없고 하루에 통상적으로 50분에서 100분씩 들어와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제가 이 공부방에서 제가 현재 여러분께 2026년 이 현대를 기준으로 하는 이 로봇 섹터들과 꼭 현대를 주목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추세예요. 우선 이 상승 배경에 있어서는 CES 2026 전후로 크게 상승을 했죠. 단순 이 현대차가 잘 나가니까 이 계열사들도 같이 오르는 흐름? 이건 아닙니다. 이 역할에 대한 여러분 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뭐 피지컬 AI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 로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중요한 건 이 로봇을 연결하는 시스템, 수백 대의 로봇을 동시에 관리하는 관제, AI 학습과 운영을 담당하는 인프라이고 이 모든 영역이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이미 뭐 차량, 공장, 물류, 뭐 그룹 IT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역할을 해오던 회사죠. 그동안 이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자율주행 조직 포피투닷이었어요. 그런데 이 설립자 송창현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에 그룹 내 SW 조직 간 역할 재정비가 필요했고 특정 기술 중심 조직보다는 그룹 전체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허브가 필요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해야 될 영역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기대감, 이 기대감을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전통적인 지배 구조는요. 자,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다시 현대모비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이죠. 이 정의선 회장은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0.3%대로 낮고요. 그로 인해 이 지배력 강화와 승계가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모비스의 이 7% 지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렇게 순환 출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순환 출자는 기업 집단 내 여러 계열사들이 서로 맞물려서 출자하는 고리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적은 돈으로도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자본을 늘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반면에 이 계열사 하나가 부실해지면은 이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지배 구조예요. 자, 이렇게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개선이 몇 년째 좀 지연되고 있고 지분을 서로 주고받으려면 이 매우 큰 돈이 필요하고요. 상속세도 많이 납부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상법 개정으로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기에 이 현대차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보시면요. 현대오토에버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로 보시면 지분 한 31.59%를 가지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16.24%, 현대모비스는 20%, 정의선 회장은 7.33% 정도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버는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대표적인 이 자금줄 계열사예요. 현대오토에버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증가하는데 현재는 약 8천억대입니다. 이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모비스 지분을 늘려 기업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해질수록 그룹은 현금 그리고 뭐 우호 지분
이렇게 두꺼운 상장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유인이 커질 거고요. 오토에버는 딱 그 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좀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구간은 이미 과거에도 한번 지켜준 자리이기도 해요. 분봉으로 보면은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우선 큰 틀로 한번 봐볼게요. 과거의 밑꼬리를 강하게 말아 올린 자리이기도 하면서 과거 이때죠. 큰 상승 전에 딱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요. 현재 이 구간을 지켜주고 이 43만 2천원 라인의 저항을 맞고 내려간 게 아니죠. 이렇다면은 기술적 반등 이후의 하락인데 현재는 다시 이 구간을 회귀해 주면서 지지 구간으로 한번 밟아주고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N자 형식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렇다라는 건요. 다시 이쪽 구간이죠. 이 44만 8천원 이 구간을 N자 형식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건강하게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깨지 않는 규칙이 제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일봉으로 보시면요. 이들이 큰 돈을 쓰면서 이제 밀어 올리는 자리들부터는 크게 과거의 박스권 저항 구간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지지 구간으로 밟고 상승. 마찬가지로 돈을 쓴 이 자리에서 상승 이후 눌림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과거 이 박스권의 저항 구간을 밟고 상승. 이들은 지금 정해진 이 규칙대로 이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현재 이 자리를 좀 강하게 어떻게든 지켜주고 있다는 건요. 이 강한 캔들, 돈을 쓴 캔들 보이시죠? 종가 40만 6천원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이 상승의 상승 탄력을 유지한 채로 더 큰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과거 박스권이 저항 라인, 이 구간은 가격 라인으로 보면은 33만 7천원 구간입니다. 그렇기에 저 구간은 우리가 추후에 좀 비중을 세게 들어가면서 대응을 할 구간으로 볼 거고요. 현재 위치에서는요. 크게 대응할 건 없어요. 너무 하단 구간에 정말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조정이 여러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 과거 박스권이 저항 구간의 밟으로 무조건 갈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에이 이 구간까지 뭐 내려간다고? 그게 뭐 말이 되냐?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 주가는 끝나는 거지 라고 하시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보여준 이 규칙, 과거 박스권 저항 구간을 밟아주고 상승을 해주었기에 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상승 추세의 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이 상승의 힘이 너무 좋아서 이 상승, 지금 이 상승을 그대로 이 탄력을 유지하려면 말씀드린 여기죠. 이 40만 6천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단기 최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 강한 상승 전에 기존에 항상 잘 지켜주었던 이 지지 구간보다 좀 더 깊게 뚫고 이 앞전의 매물에 대한 손절 분량을 받으면서 크게 오르는 그림, 이런 그림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세력들, 즉 마켓메이커들이 개인들을 지치게 하는데도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럼 이 공포 심리를 주면서 물량을 받아내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 두산의 과거 패턴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벌써 이 지금 자리에서 이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저 구간까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후에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남들이 이 공포에 떨면서 손절하고 겁먹을 때 저런 패턴이 나오면요. 우리는 기회 구간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패턴이 나오면 우리는 기회 구간으로 보고 우리는 이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인지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이 공포감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 인지해 주시고요. 이 현재 흐름 굉장히 좋아요. 지켜줘야 될 구간 다 지켜주고 있고 이 현재 자리에서 크게 저항도 맞지 않았으니까 이 지금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N자 형식으로 물량을 소화해 주면서 이 44만 8천원까지 올라주는지 우선 볼 거고요. 그리고 44만 8천원에 안착한다라면은 이 이후에는 급등으로 이 과거 최고점 라인까지 가느냐 혹은 지금처럼 물량을 천천히 소화하면서 N자 형식으로 갈 거냐. 자, 그렇다면 급등이 나오면은 그만큼 이 심리적 저항 라인에서 크게 저항을 맞고 눌림 라인도 클 수 있겠죠. 그러면 기간 조정이 좀 더 한 차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물량을 소화해 주면서 이 과거 최고점 라인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심리적 저항 구간을 바로 뚫어줄 가능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 이 44만 8천원 이 라인에 안착하고 나서 이 캔들의 흐름을 보면서 또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면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이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하단 라인에서 비중을 키우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 공부방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오토에버 흐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홀딩을 해야 될 때고요.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44만 8천원 이 구간을 안착해 주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가가 이렇게 일자로 오르는 게 아니죠. 주가는 항상 여러분 지그재그로 오릅니다. 우리가 이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우리는 계속 대응을 하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최고점 라인 우리가 항상 100% 맞출 수 있나요? 100% 맞출 수도 없고 항상 100% 맞추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들이 어느 정도 고점일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은 가능해요. 뭘로 보고? 거래량을 보고. 그렇기에 내가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라인에서는 소액이더라도 일정 비중을 정리하고 이 상승 뒤엔 여러분 필연적으로 눌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차트가 상승할 차트라면은 주요 지지 라인들은 크게 이탈하지 않은 채 이 눌림 이후 더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눌림 라인에 빠르게 포착해서 과거에 내가 정리한 일정 비중을 다시 하단에서 진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운용 방법을 추천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중을 줄였다 키우면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의 심리가 우선 안정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심리가 안정이 되면은 어떤 종목이든 보다 오래 홀딩할 수 있고요. 제가 저희 공부방에서 여러분께 하는 말이 뭐죠? 주식은 여러분 결국에 이 비중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비중 관리.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그 비중. 이게 곧 여러분 심리예요, 심리. 여러분들이 우선 심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추후에 이 대응도 그리고 홀딩도 보다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좀 더 유연하게 비중을 줄였다 키우면서 어떤 종목이건 홀딩하고 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겠고요. 이 저희 공부방에서는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 방법과 종목을 같이 좀 드리고 있죠. 종목으로는 단타 종목부터 스윙 종목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26일이죠. 보시는 것처럼 한신기계, TMC, 한컴위드, MBR 모션으로 장중 여러분과 함께 단타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물려있는 종목이라든지 대응에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 방은 1000분 이상으로 더 받지 못하고요. 이미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1000분 이상으로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통상적으로 50분에서 100분씩 들어와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는지, 또 이번 주는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꾸준히 보는지, 여러분 현재 제 방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죠? 영상 하단이나 댓글창에 저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뭐 저에게 문자를 보내야 된다 이런 소리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한 달, 두 달하고 안 할 게 아니잖아요. 이 주식은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저러한 이 종목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요, 뭐 이 대응에 관련한 거, 이 리스크 관련, 비중 관련, 또 공시가 나오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금처럼 이런 차트에 대한 부분, 제가 정말 많은 걸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과 그 평단을 듣고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께 코멘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미숙할지언정 하다 보면 점점 늘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대응해 보시는 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제 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부터 이러한 대응 관련 꼭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현재도 한국 기업의 약 70%가 여전히 여러분 PBR 1배 이하에서 거래 중인 반면에 일본은 약 45%, 미국은요 5% 미만입니다. 현재 많은 외인과 국내 투자자 모두 보유 비중이 여전히 가볍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26년 한국 주식이 또 한 번 변혁을 불러올 수 있는 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2026년 여러분의 종목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지 저 곽범이 제시해드리고 있고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장하셔서 2026년 저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